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쌤이 총대면 총선우 총수담아 총총총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트루스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쌤, 제 총총총 받아주세요. 총총총. 슝슝슝.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는 취업 강사 차재원 강사입니다. 제 총총총 너무 잘 받아주셨어요. 솔직히 전혀 예상을 총총총. 못했어요. 분명히 끼니를 걸은 채도 이 방송에 투입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유리하게 총을 쏘시니 제가 이거 어떻게 그냥 받겠습니까? 슝슝슝 하고 막았습니다. 네, 쌤, 네. 저 약간 이제 점심시간 앞두고 배고픈데요, 쌤. 텐션이 밴 1위로 제일 낮아요 지금. 정말요? 네, 어떻게 하면 좋아? 많이 배고프시죠? 네. 원래 네. 이럴 때 뭘 드십니까 식사로? 저는 네. 이따 끝나자마자 여기 네. 회사 구내식당 가서 밥 먹으려고요. 아하. 예, 쌤 어떤 거 드실 예정이세요? 저는 사실 이런 더운 날씨에는 평양냉면 먹는 걸 좋아해요. 평냉! 그쵸. 평냉 너무 맛있죠, 쌤? 평냉에 이제 한우 수육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 따라가도 될까요? 어제 먹었어요. 아. 오늘은 먹을 계획이 없어요. 이렇게 오늘 점심 차단. 예, 굶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네. 이제 부추 절인 거에다가 한우 수육을 싸서 면 위에 올려가지고 그 계란 고명 얹어가지고 와. 저희 PD님의 한탄이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네, 것들 침 나오네요. 먹으면 굉장히 좋죠. 이게 또 아무래도 더운 날씨니까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평냉 뭐 좋아하시죠? 네, 완전 좋아해요, 쌤. 그거에 또 대척점이 있는 게 중화 요리도 있습니다. 중화 요리요, 예. 쌤? 고기 튀김 같은 거. 맛있겠다. 고기 튀김에 소금에 살짝 찍어가지고 또 오향장육 맛있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선생님 여기 지금 먹는 방송인 줄 알았어요. 저 지금 막 그 배고픔이 그쵸. 극대화되는데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딱 극대화 시켜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음식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정신없이 음식을 먹다 보면 배가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탈이 나면 뭘 먹습니까? 어. 죽을 먹죠. 예, 약 먹고 먹으면- 죽 먹고 예.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먹으면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데 참 스스로가 좀 죄책감이 듭니다. 근데 이제 죽을 먹으려고 해도 집에서 짓는 죽은 맛이 없어요. 예, 맛없어요. 미음은 저희 엄마가 해도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네. 애매하니까요. 철저하게 조리된 외부에서 구매해서 죽을 먹는 게 좀 일상화가 된 요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장조림이랑 같이 딱 얹어서 그렇죠. 죽 한 딱 먹으면 이제 가끔 아픈 거 낫겠다. 가끔 그 주인장분께서 매실차 하나 주시거든요. 그것도 참 속 착 내려가고요. 동치미국 먹고 내려오고. 너무 좋네요. 그거 판매하는 데가 저는 개인적으로 본죽. 네. 제가 본죽 뭐 좋아요. 본죽도 뭐 본 딜리버리도 이용해보 같은 죽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홍게 대죽이라고 네. 그러니까 게살이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해요. 그게 10,000원이 넘거든요. 예, 그거 비싸요. 근데 저를 좀 말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예. 먹는 이야기로 흘러가니까. 그렇다면 이제 네. 먹는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그래요. 오늘 차쌤이 총대면 총싸면 총총총 시간에 주인공이 바로 이 음식 사업을 하는 주인공 그렇죠. CEO일까요? 맞습니다. 누굴까요? 본 그룹의 김철호 회장 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죽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본 그룹의 네. 김철호 회장을 네. 오늘 총총총 시간에 CEO로 선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쌤,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한 2분 가까이 덤덤히 이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은 안 걸립니다. 1분 안 되게 끝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충남 서천, 충청 남도 분이십니다. 서천에 태어나셔서 충남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1988년도에 한국일보 광고국에 입사했다가 열심히 회사 생활하시는데 갑자기 선배께서 인삼 사업이 핫하니까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고향 선배의 조언을 듣고 1993년 우신산업 주식회사 우신을 설립하시면서 인삼을 중개 사업하고 다이아몬드를 판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95년도에는 목욕용품 수입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가맹점 400개를 개설하시고 홈쇼핑에 진출하시는 등의 노력 끝에 연매출 500억 원을 95년도에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IMF가 도래하면서 부도를 맞게 되어 집까지 잃는 빈털터리 시세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안타까운 일이죠. 이럴 그래서 수가. 삼각지역 부근 숙명여대 인근의 요리학원에서 무료로 요리를 배우시게 되는 월급 없는 총무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재료 준비라든지 요리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청소 등 기본기를 닦으면서 요식업에서 새로운 사업의 방향키를 갖게 됩니다. 결국 이 요리학원 원장님의 도움으로 호떡 만드는 법을 배우셔서 학원 앞 공터에서 리어카에 3개에 1,000원 호떡을 팔아 3명의 아이들에게 좀 생활이 될 수 있는 생계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야. 정장을 입으면서 호떡을 팔아서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정작으로 호떡을 예. 팔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돈이 되겠다 싶어서 아예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리 학원을 채우는
요리학원 컨설팅 펌을 새롭게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1999년도의 일인데요. 개업 중인 요리사를 초빙해서 칼국수, 우동, 돈가스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음식업 창업 컨설팅에 열을 올렸고 이참에 이럴 거면 내가 한번 창업을 하겠다라는 기지로 2002년도에 죽집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 집이 바로 예. 본죽이 된 것이죠. 선생님 여기서 끊지 않으면 선생님 쑥 넘어가실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잠깐 네.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본죽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네, 되는 네. 거죠. 고마워요. 이 사업이 좀 흥망성쇠가 좀 있네요. 망했다가 다시 좀 흥했다가 또 그렇죠. 망했다가 하는 어, 이런 우여곡절 끝에 창업을 한 게 바로 이 본죽, 본 그렇죠. 그룹이었습니다. 2002년 9월에 몇 살이셨습니까? 2002년 9월 이제 8살이었습니다. 태어났었네요. 예, 네, 예, 고맙게도. 그때 이미 대학로 뒷골목 2층에 25평의 본죽을 오픈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목표가 하루에 100그릇 판매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3개월 만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레시피를 개발해서 네. 10분 이내에 죽이 나오는 방법으로 창업을 성공하셨기 때문입니다. 와. 그 뒤로는 가맹점 사업을 본격화해서 7년 만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 8년 만에 1200개의 가맹점을 개설하고 프랜차이즈 분야 1호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와. 지금까지 폐업률 4% 미만 수준에 머무는 걸 보면 가맹점주에 대한 배려가 세심하다는 것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컨텐츠가 어떻게 소개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겠지만 가맹점주의 개인의 일탈이 아닌 창업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니 오해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본죽이 정말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 수 있게 됐는데요. 폐업률이 정말 적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에피소드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쌤이 정해진 총총 시간에 이 본죽 첫 번째 키워드 어떤 네. 건가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편한 길보다는 옳은 길이라는 정석 같은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편한 길보다 옳은 길. 약간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고 네. 뭔가 정직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요. 맞아요.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나름의 원칙을 세워서 창업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때그때 매출의 편승에서 혹은 재고의 남음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하는 창업하시는 분들 혹은 특히 음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기 마련이신데 네. 오늘의 이 김철호 회장은 나름의 원칙을 세워서 사업을 이어갔다는 걸 자신의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와. 음식은 못 팔아서 망하는 것이지 고객님이 너무 많이 먹어서 망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그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죽을 판매하는 즉 뭐 병원 앞에 판매하던 죽집과 달리 양을 좀 많이 한 1.25인분이나 1.5인분 정도로 제공을 하자라고 해서 보울도 굉장히 큰 보울에 죽을 굉장히 많이 담아서 이렇게 하면 안 남을 텐데 하는 주변의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경영 원칙을 고객 중심적으로 세워서 양을 최대한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레시피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의 레시피를 구축하고자 죽을 굉장히 잘 만드시던 김철호 회장의 장모의 나름의 비법, 특제 소스 등을 직접 공수받아서 6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10분 컷으로 조리가 가능한 죽 제조 레시피를 자체 개발을 해서 오늘날 다양한 라인업의 죽이 메뉴로 있는 어떤 본죽의 어떤 메뉴의 한 근간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와, 근데 처음에는 누구나 이제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잖아요, 쌤. 근데 이 초심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게 꽤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개인이 혼자 하는 거면 그냥 네. 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맹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가맹점주분들마다 나름의 일탈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정량화해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가맹점분 중에 일부 따르지 않는 사업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주방의 상태가 청결하지 못하거나 나름 김철호 회장과 이 본 IF 네. 본그룹 차원에서 판단하셨을 때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연기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가맹점에서 깐깐한 개업 그러니까 언제 개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개업을 해서 음식을 고객님께 제공하느냐에 네. 초점을 두고 사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오. 음식 재료, 비품 정리, 교육받은 사장님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러한 론칭까지 챙기는 깐깐한 가맹 프랜차이즈 점주 관리가 또 이러한 사업 경영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깐깐하게 이제 원칙을 중시하면서 사업을 계속 이어오셨으면은 지금까지는 좀 순탄하게 오셨겠네요. 예, 순탄하게 왔다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텐데 네. 그렇지 못하다는 걸 또 예리하게 캐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야. 실제로 그렇죠. 12년 전쯤에 한때 유행했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그 고발 프로그램에 이 죽 프랜차이즈 본죽의
고발 영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실제로 중국산 김치를 사용 안 한다고 했는데 중국산 김치를 사용을 했다. 주방의 위생 상태가 규정을 어기고 비위생적이었다는 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윤만 추구하는 프랜차이즈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 가맹점주 개인의 문제였던 건데 가맹점이 정말 1000여 개가 넘었던 가맹점 전체에게 타격을 끼쳤던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고객들도 한 어떤 그 가맹점의 사례로 보지 않고 본죽 전체의 문제로 보면서 지탄을 받아야 됐던 상황이 펼쳐졌었죠. 와, 꽤나 큰 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이 김철호 회장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수습했나요? 일단은 정면 돌파를 해야 됐고 옳은 방법이 최선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최대한 많은 가맹점을 많이 유치하는 게 사업적으로 유리한데 네. 이 사건이 난 이후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신규 가맹점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한 개의 가맹점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네. 소용없는 일이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다면 차라리 제대로 손해의 원인을 파악해서 올바르게 해결하자라는 김철호 회장의 경영 철학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실과 기본을 다지는데 총력을 다지고자 레시피 하나하나, 매장 내 위생 점검, 그리고 접객, 그러니까 고객을 응대하는 면에 있어서의 서비스적인 부분들, 재료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관리를 해서 이걸 다시 본죽이라는 이미지가 좋아지게끔 만드는데 꽤 오랜 기간이 걸렸음에도 많은 옳은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와, 이렇게 보면 김철호 본 그룹의 회장은 이제 사업적인 DNA의 원리 원칙, 정직이 이제 좀 새겨져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언급할 땐 그걸 머리로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는 건 사실 쉽진 않거든요. 네. 본인의 실패를 쿨하게 인정하면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었던 죽 사업을 보다 더 고도화하고 가맹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갖고 있는 명암 중에 안 좋은 부분들을 과감하게 걷어내는 이런 노력들. 또 오늘도 깨알같이 CG가 준비가 되었네요. 와, 멋있는데요. 결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나름의 경영 철학과 방향들이 보여지는 이런 김철호 회장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의 자서전인 정성이라는 자서전 책, 그리고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사업가가 갖춰야 될 마인드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이어가시는 여러 직장인 분들에게도 어떤 업무상의 실수라든지 실패가 있을 땐 정면 돌파를 깔끔하게 실수는 인정하고 위기 돌파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줄 아는 그런 자세적인 면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취준생들이 좀 배울 만한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CG 등을 통해서도 살짝 느낌이 왔지만 결국 돌아가는 듯해도 삶의 기본과 원칙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김철호 회장 개인의 귀납적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네. 결론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네. 실제로 이 김철호 회장은 평소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원대한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그의 노력과 철학을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오픈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냥 사업을 하고 생계를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업을 통해 가맹 프랜차이즈 관련된 구성원분들 혹은 가맹 점주분들 그리고 일반 고객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주겠다라는 의지로도 풀이가 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택한, 편한 일이 아닌 옳은 일을 택한 사업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CEO 키워드 두 번째 내용도 만나보겠습니다. 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당신은 사업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사실 이 순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예. 저희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 읽어봤는데 당신은 사업하기 위해 태어난 태어난 사람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예, 사업하기 위해 음치는 아니고요. 안 물어봤어요. 음치인가요? 아닙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음치는 기대가 아니고요. 꺾이네요. 예. 노래 잘 부를 것 같은데. 예, 잘하죠. 그쵸. 예, 지금은 재미를 위해서. 지금은, 그쵸. 예, 사업하기 위해서 태어난 네. 사람이라는 게 네. 이제 정말 사업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사업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그냥 벌이를 위한 사업을 한다면 한두 끝도 없는 욕심과 잘못된 판단들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네. 나름의 판단 기준으로 죽을 그냥 차별화되게 팔자가 넘어서 가맹 프랜차이즈 사업과 그룹화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그의 촌철살이 같은 의사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 덤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짧게 읊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요리 학원 창업 당시에는 일반적인 이론을 가르치시던 교수님과 같은 혹은 그냥 영양사 느낌 같은 분들이 아니라 실제 개업을 하는 요리사분을 파트타임으로 써서 창업 컨설팅, 요리 창업 컨설턴트로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업을 읽었다라는 점이 그 당시로선 획기적인 방법이었다라는 네. 점이 실제 경험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상식을 깨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99년도만 해도 밥의 대체 음식으로 먹었던 정도의 가끔 먹는 죽 혹은 환자분들이 드시는 환자용 죽이라는 인식에서 한 끼 식사 제대로 차별화되게 외식화할 수 있는 분야로서 죽을 상식을 깨고 좀 편안하게 간편식 겸 영양식으로 사업화할 수 있었다는 점, 이 점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진짜 공감돼요. 그쵸? 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죽을 네. 그냥 아플 때만 먹었던 것 같은데 네네. 어느 순간 뭔가 슬로우 푸드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죽을 좀 더 자주 소비하게 됐던 것 같네요. 최근에 죽 언제 드셨습니까? 한 달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죽을 먹는 게 익숙해지는 부분이 됐잖아요. 예. 원래는 정말 1년에 한두 번 아플 때 그 맛없는 엄마가 끓여준 미음을 먹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땐 예. 죽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상품화했다는 점은 인상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흥미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저희 PD님이 오늘 흥이 좋으신가 봐요. 말을 하면 또 빵빵 터지시네요. 어쨌든 호떡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장을 입고 호떡을 판매했다는 점 그리고 네. 전단을 정장을 입고 나누면서 홍보를 하셨다는 점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 쇼하는 거 아니냐,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인은 다른 사업가로서 형태를 갖추고 호떡 장사를 할지라도 내 사업을 내가 꾸려나가는 데 있어 사업가의 마인드, 기존까지 해왔던 어떤 중개 사업의 마인드를 네. 고스란히 이어갔다는 점은 끈기와 집념의 사업가로서의 기질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네. 끝으로 고객 선정과 제조 운영상의 안목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상 고객을 막연하게 잡기보다는 적고 간편식을 선호하는 2030 여성분들, 특히 대학생분들을 타겟으로 처음부터 죽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그 당시로선 획기적으로 6개월간 전국 팔도를 돌면서 맛집 죽집들을 찾아다니며 이 죽의 장단점들을 파악하여 최선의 결과물을 냈다는 점, 그리고 중구난방이던 조리법을 10분 컷으로 만들었다는 점, 이런 점에선 21년 전 기준으로 봐도 제조 운영상이나 타겟 고객 선정 면에선 탁월한 사업가의 기질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네 가지 성공 요인을 살펴보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 두 번째 키워드, 당신은 사업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쌤. 그래요? 네. 느낌이 왔나요? 네, 느낌이 와요. 만약에 이런 분이 사업을 안 했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됐을까요? 딱히 상상이 안 돼요. 안 되시죠? 예. 결국 이런 분들은 내가 했던 사업의 배경에 대한 걸 좀 뭐랄까요? 이렇게 자랑하고 좀 나를 과시하기 마련일 텐데 네. 실제로 뭐 굉장히 겸손한 배경 아래 자신의 사업들을 덤덤히 풀어낸 CEO의 면모를 또 보여주시곤 합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예.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서 자신을 평가하기 마련인데 예. 나는 이미 외식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고자 노력을 해왔다. 네. 실제로 조그만 리어카가 나의 사업장이라 여기고 나 자신에게 큰 의미를 갖게 해주었다. 실패와 열악한 현실이 IMF와 함께 찾아왔지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되었다. 전 사실 이거 대본 치면서 혼자 울었잖아요. 이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제가 최근 들어 굉장히 자잘한 업무들이 본업이 아닌 업무들이 많아서 힘들었을 때 이분 보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 일개 강사도 느꼈는데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학업이나 생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접근해 주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선생님 완전 마음이 찡한데요. 네. 이 보시는 분들도 이제 좀 감동 느끼고 네. 좀 더 열정적으로 매사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뭔가 힐링 시간인 것 같아요, 또. 네, 이거 이제 이어서 끝나고 식사 드시면 예. 더욱 힐링을 네. 하실 겁니다. 쌤은 이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 준비되어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자기 일에 진심이었던 분들에겐 이런 결과들이 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진심이었던 김철호 회장의 사업 노력은 오늘날 본 그룹으로까지 사업이 사세가 확장이 되고 네. 글로벌까지 진출하고자 하는 야욕이 있는 부분들, 야망이겠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가적인 기질의 근간에 있는 진정성, 이 부분을 우리가 매사 자기 업무와 상황 속에서 잘 녹여낸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치 있는 성과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본그룹의 김철호 회장 이야기를 다루면서 총총총 시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쌤과 함께했습니다. 쌤 감사합니다.